자, 세 마지막 번째 주제는요. 주제, 네. 마지막 주제. 참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맞물린 문제입니다. 지금 네. 지지율과도 맞물린 네, 문제인데. 오늘 굉장히 맞물려서 가는 네. 거는 아주 이렇게 물타듯이 유연하게 잘 가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현재 우리 중단돼 있죠. 한미 연합 훈련을 재개하겠다 할 수 네, 있다는 네.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는 청와대 대변인, 네. 그건 뭐 중요한 현안은 아니다. 네. 협의가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미국 측에서 한국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 안 같아요. 좋죠? 삐딱하죠? 삐딱합니다. 지금 네. 어제 미국에서 이제 유명 신문에 네. 글이 실렸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미국 정부 고위 관료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한국이 미국과 보조를 맞추지 않으려고 하는 것 네. 같아서 매우 불안하다는 네. 우려를 이야기하고 네. 그 다음에 이대로 가다가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했어요. 네.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제 한미 동맹이 깨질 수도 있다. 자, 한미 동맹이 깨질 수도 있다는 데에서 어떤 분들은 뭐 깨지면 되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좌파 또 과거에 무슨 뭐 좌파 사회주의적 성향 가셨던 분들은 그래 이런 분도 있습니다. 사실 6.25 때 미군이 참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이 안 됐어. 못 됐다. 네. 미군 지금 당장 나가야 돼라고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듣기 좋은 분이시겠지만은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세요. 그렇죠. 이 한미 동맹이라는 거는 우리가 굳건하게 지켜야 할 거고 한미 동맹이 어떻게 보면은 경제 동맹입니다. 이 군사 동맹의 그 기초 아래서 즉 우리가 안보가 튼튼하고 또 미국과의 그 관계 때문에 사실 여러 나라에서 마음 놓고 한국에 와서 투자도 하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미국이 트럼프가 폼페이오의 4차 방북을 딱 무산시키고 앞으로 안 갈 수도 있다. 한미 군사 연합훈련 절대로 앞으로 연기하는 일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지금 이트배 님이 노심초사 청와대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제가 오늘 청와대 쪽에 조금 이렇게 아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돌려본 말로는 그게 아니라 청와대에서는 기회는 찬스다. 위기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이 일종의 중재자를 넘어서서 조정자, 그 다음에 확실한 운전수 역할을 우리가 해내야만 된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은 전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은 북한 비핵화 관련해서 일단 사실 북미 정상회담을 만들어낸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한테 와서 북한이 비핵화 1년 안에 한다고 해서 우리가 나서는데 말이야. 이게 뭐야? 자,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김정은 만났더니 1년 안에 비핵화 하겠대. 자, 이러면 괜찮은 거 아니야? 한번 만나서 우리가 이뤄보자고 했는데 북한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1년은 뭡니까? 벌써 1년이 돼가고 있어요. 1년이 돼가고 있어.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이 굉장히 급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했던 남북 화해 또는 통일로 가는 긴 여정의 출발 이것이 비핵화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건데 지금 그게 이루어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간의 교류 화해와 비핵화는 별개라고 하는데 미국이 무슨 소리야? 같이 가는 거지. 비핵화 없이는 그건 있을 수 없어. 하여튼 마음이 급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서서 뭘 해보겠다 하는 건데 지금 상황이 쉽지가 않아요. 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청와대 쪽에서는 지금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 미국의 판은 없는 게 아니다. 북한하고 미국이 삿바싸움을 하는 거다.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으로서는 비핵화가 핵심 주제인데 성과가 없어 아쉬워하고 있는 거다. 이거 무슨 강 건너 남의 얘기를 하는 건데 비핵화는요 우리의 핵심 주제입니다. 어떻게 비핵화가 미국의 핵심 주제고 그러면 미국의 지금 조야에서 쫙 째려보면서 하는 게 그래 비핵화는 우리가 핵심 주제고 너희 대한민국은 지금 핵심 주제가 남북 대화 그 북한에 대해서 경제 지원 자 이렇게 판이 엇갈려 가지고 2인 삼각을 해도 이게 어려운 판에서 전 정말 걱정이에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 없이는
남북 간의 관계 신제 없다고 오래전부터 이야기해 왔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톤이 바뀌기 시작해요. 네. 같이 간다, 비핵화와. 네. 그다음에 남북 간의 화해 교류가 비핵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근데 미국 측에서는 무슨 소리야? 비핵화를 하기 전에 비핵화를 위해서 공동보조를 맞추라 이겁니다. 이제 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남북 교류 좋습니다. 화해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우선의 목표가 무엇인가? 그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비핵화가 없는 상태에서 남북 교류하여 됐다? 언제든지 북한이 핵을 가지고 협박한다? 정말 골 때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거 용납 못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자꾸 비핵화 안 되니까는 일단 마음이 급해서 이럴 때 좀 느긋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그게 북한에는 나쁜 사인을 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비핵화하지 않더라도 남한이 우리를 뭐 도와주고 돈 주고 하면은 대충 핵은 가지고 있으면서 깔아뭉개면서 중국 돈 받아가지고 그냥 하면서 경제개발하면서 살면서 하는 게 낫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국제사회가 지금 북한에 대한 비핵화를 위해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탈을 한다는 순간 북한이 오판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탈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가 굉장히 당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문제의 구구절 행사를 아주 번쩍번쩍하게 화려하게 치르고 이번에 뭐 별 계획이 막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도 우리에게 조아린다. 우리에게 미국도 말하자면 손을 들었다. 이런 식으로 체제에 그 선전을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트럼프가 딱 한 방을 먹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도 예의주시를 하면서 그래도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우리를 간보려고 하는 거겠지. 이런 희망사항을 갖고 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늘 즉 희망사항만 갖고 그쪽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거는 문재인 정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요. 그렇죠. 지금 이제 김정은 관련해서 지금 북한 관련해서는 지금 9월 달에 다음 달에 큰 행사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의 구구절 행사고요. 네. 북한에서 이제 70주년입니다. 엄청나게 큰 행사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진핑의 북한 방문, 네.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 그 다음에 이제 9월 중순쯤에 유엔 총회 이렇게 그렇죠. 4개 행사가 있습니다. 9월이 이제 남북 관계, 북미 관계, 이 동아시아에서의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큰 이벤트가 막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시진핑의 행보입니다. 과연 시진핑이 구구절, 북한의 네. 구구절 군사 퍼레이드 할 때 나타났다고 한다면은 그건 이제 북한에 대한 확실한 지지죠. 김정은에 대한 확실한 네. 담보가 되고 김정은을 우리가 걱정 마라. 너 마음대로 된다. 우리가 버텨줄게. 라는 신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미국 중 이 그렇죠. 무역 전쟁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에게 계속 트럼프가 네. 트럼프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지금 북한 비핵화 문제는 중국 때문에 지금 틀어지고 있다. 경고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거기 나타나는 순간 트럼프가 시진핑 당신 심하네? 아니 나하고 약속했잖아. 국제적인 이건 약속이잖아. 라고 하면서 공격을 하고 북한 비핵화가 안 됐을 때 모든 책임을 시진핑한테 덮어 씌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이 지금 굉장히 고민할 겁니다. 구구절에 나타나냐 마느냐. 그러니까 방법은 1. 구구절에 나타난다. 2. 구구절 이후에 나타난다. 네. 아니면 안 간다. 아니 방문한다는 공식적인 발표는 없습니다. 네. 시진핑과 김정은이 이 문제를 놓고 굉장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한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가서 건질 게 없어요. 합의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추진한다고 하는데 설설 연기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그 케이킹님이 안전빵빵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짧게 소비되는 재미있는 컨텐츠, 그러니까 뭐 짤방이라든가 이런 걸 올려줬으면 좋겠다. 정말 그 여러 가지로 클립 영상을 만들어 주세요. 유튜브는 스트리밍의 핵심이 아닙니다. 네, 너무 좋은 좋은 말씀 네,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티맨님이 시진핑이 9월 7일부터 구구절 이제 2박 3일 계획 중이다 하는데 저는 시진핑이 올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시진핑은 지금 미국하고의 패권을 이 동북아시아에서 다투려는 아주 큰 그림을 갖고 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진핑이 올 거다. 지금 또 내기해야 되나요 우리가? 안 온다로? 나는 온다로? 저는 저기 구구절 지위를 넘어설 것 같아요. 네. 구구절 넘어서서 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예. 저는 구구절에 나타난다. 네. 여기는 나타나지 않는다. 네. 역시 5만 원인가요? 5만 원인가요? 네. 야, 우리는 근데 우리 너무 세다. 너무 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예. 그만큼 각자의 저희가
굉장히 이제 서로 얘기도 많이 하고 네. 이러는데 또 의견이 다른 것도 굉장히 아, 그럼요, 많아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또 의견이 이제 달라야지 우리 시청자 네. 여러분께서 재미있으실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하고 옳습니다, 옳습니다 하면 재미없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또 뭐 출신도 다르고요. 네. 그다음에 생각도 다르고 네. 성도 다르고요. 먹고 사는 것도 다르고. 남과 여입니다. 자, 그런데 네. 저는 아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의문을 가졌던 거. 과연 북한 핵을 폐기를 할 것인가?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자, 한번 김지선님은 맨날 안영아님한테 걸고 계십니다. 북한 핵이요? 네. 제가 김정은이라면 쉽게 놓을 수가 없지요. 그렇죠. 절대로 안 놓죠. 아니, 네. 자, 상대방과 내가 힘이 굉장히 약해요. 필살의 카드로 이제 칼을 하나 갈았습니다. 차고 있어요. 네. 저쪽에서 야, 도와줄게. 그러니까 내려놓으면 도와줄게. 김정은은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가 나 안 도와주고 나 때리면 어떡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사회에서 기본적으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가장 큰 건 김정은은 아직도 한반도를 주도하겠다는 이런 꿈이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핵무기만큼 주도하기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됩니다. 역지사지하면 그렇죠. 대충 네. 상상이 되는 겁니다. 김정은 입장에서 쉽게 논다? 글쎄요. 절대로 안 놓죠. 제가 김정은이라. 그런데 이제 특히 김정은의 경우는 김일성 때부터 이거는 어떤 유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자기 자신이 이거를 던질 수도 없는 카드다. 이런 그 식의 표현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죽어도 안 놓기도 하지만은 놓을 수가 없다. 그런데 오늘 국정원장 얘기한 거 보니까 정말 뒤로 넘어가겠어요. 네. 네? 아니 뭐 60%요? 북한에서 60%만 하면 그게 비핵화라고. 아니 어느 누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핵이란 것은 기가 막혀요. 100개, 200개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개가 서울 상공에 떨어지는 순간 그 우리는 네. 모든 국가 기능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10개 가운데서 6개를 없앴기 때문에 비핵화를 이 정도면 1차적으로 성공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60%면 성공이라는 이야기 했는데 아니 10개 가운데 6개 없애고 4개 남아있으면 4개 자체가 위협인 거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이 자리에서 뭐합니다만 네. 북한 김정은에게서 핵이란 칼을 빼앗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정은도 결국 포기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건 제가 다음에 저희 북핵 구상을 제 이야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저와 같이 한 시간만 토론하면 제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제 나름대로는 이제 네. 자칭 전문가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전제는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입니다. 압박과 제재에서 도저히 이 칼을 들 수 있는 힘이 없게 만들면 놓는 겁니다. 그리고는 먹이를 건너줄 때. 그런데 지금은 먹이가 먹을만 하고 또 우리도 뭐 뭘 줄 것 같고 하니까 버티는 거예요. 버틸 수 없게 만들어 버리면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기회를 놓쳤어요. 어떤 점에서는 지난번에 미국하고 정말 협공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밀어붙였으면은 우리가 정말 평화롭게 압박과 제재로서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지금 북한의 경우에는 중국하고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수를 꽤 벌은 거예요. 시간도 벌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벌게 해준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 피시 슬레이님도 그러기엔 이미 피를 너무 묻혔다. 자,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그래서 지금 이제 결국은 이제 중국이 문제인데요. 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말이 상당히 전제 최근에 유의미하게 들어야 될 게 역대 미국의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를 이렇게 주 의제로 가지고 집중적으로 다룬 적이 없었어요. 사실 그렇죠. 북한 핵 문제는 미국에서는 차관복급, 우리처럼 국장급의 현안이었습니다. 참 이런 말 하면 우리가 좀 부끄럽고 좀 자존심 상합니다만 미국에서는 이란 핵 문제, 중동 문제, 네. 이런 문제, 러시아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 중국 문제 이게 훨씬 컸던 거예요. 북한 핵 문제는 메인 이슈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메인 이슈를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북중 무역 전쟁이 벌어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죠. 북중 전쟁이 교역 전쟁, 무역 전쟁이 더 왜 이러세요? 갑자기 요즘 경영이 잘 안 돼가지고. 아니 이게 아니라 오늘 저희가 오디오가 안 돼가지고 네. 둘 다 좀 약간 흥분한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고용 문제, 북중 그러니까. 무역 문제. 나 무역 문제 오늘 발음이 안 되네. 근데 그만 웃으세요. 북중 무역 문제
종속 변수로 그러게. 북한 핵 문제를 이야기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북한 핵 문제를 북중 무역 문제의 종속 변수이기 때문에 네.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거래에서 하나의 그 대상이 된다. 거래 대상이 된다면 뒤로 밀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오고 가는 뭐 이런 그렇죠. 거래 속에 네. 참 그래서 저는 그게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대충 미국이 트럼프가 관심이 없어지면 뭐 11월 중간선거 끝나고 나면 대충 그래 가자. 그리고 중국과의 뭐 무역 전쟁만 승리하면 된다라고 할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우리 정부 그렇지 않아도 그래 핵 문제는 대충 놓고 남북 교역하지, 남북 협력하지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우려가 들고 굉장히 있습니다. 심각하죠. 네. 그리고 트럼프는 물론 이제 만만치는 않은 사람이지만은 제가 볼 때는 정치인이 아니라 비즈니스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팔아가지고 여기에서 이문이 안 남을 것 같다? 그래 그러면 이거 매장에서 치워버려.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이렇게 삐걱대고 이거 뭐 더 끝난 거 아닌가? 응? 뭐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빠이빠이 하는 거 아닌가? 굉장히 저는 우려스럽고 걱정됩니다. 지금 그 이제 만약에 네. 이제 트럼프가 북한 핵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남한 정부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든다. 네. 특히 이제 남한 정부가 국제사회가 하고 있는 제재에서 좀 이탈하는 모습을 보겠다. 그러면 남한 정부를 제재할 수가 있어요. 세컨더리 뭐 제재가 보이콧으로, 보이콧 네. 같은 거 있고 이번에 뭐 석탄 문제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만에 하나 저는 뭐 그런 일이 미국도 한국을 동맹국 관계를 해서 내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왜 중국이란 국가가 있기 네. 때문에. 그런데 만에 하나 트럼프는요. 중국과의 전쟁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전쟁 지금 트럼프가 이기고 있습니다. 미국이 거의 99% 이겼습니다. 자신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도 하나 쉽게 혼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건 상상하기 힘든 네. 일입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최악의 경우까지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대비해서 정책을 만들고 또 추진해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자꾸 좋은 희망 섞인 장밋빛 구상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경제가 어렵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게 어려울 때 과연 남북 문제라든가 남북 대화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지와 또 성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런 점에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또 때로는 국민들에게 무릎 꿇고 설득당하는 문재인 정부의 유연성. 이게 미국하고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 문재인 정부에게는 국가 운영의 핵심은 자꾸 말합니다. 책임감입니다. 선의가 아닙니다. 최종 결과에 대한 책임감, 그 대통령의 의무입니다.